네, 반갑습니다. 4월 25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지지선을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 시장이 오늘 뭐 거의 투매 양상까지 몰고 가면서 시장이 제법 많이 하락했었다가요, 이제 아래쪽 꼬리를 대고 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지지라인 때까지는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켜지는 형태의 모습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반대 매매가 또 나오게 되면 주가가 바로 오르지 못하고 조금 변동성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쪽에서 빅테크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또 지지선에 대한 그런 방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가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 주체들이 그래서 굉장히 빠른 움직임들이 보였는데 변화무쌍합니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난리가 아니었는데, 자, 일단은 방향성 아직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점이다 아니다를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이 생각보다 더 많은, 기대치를 만들어냈어요. 원래 예상치가 2조 3천억 정도 됐었다가 그것도 올려 잡았죠. 그래서 2조 9천억까지 잡았는데 그걸 더 뛰어넘는 3조 6천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실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자,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전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점하한가로 들어간 6개 종목들도 그냥 그대로 마무리가 됐고요. 2차전지 종목들도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신용, 물량들이 좀 많이 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았는데,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다 밀렸어요. 2470포인트까지 들어왔습니다. 2475 정도, 80, 그 정도 예상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왔었고요. 이제 마감은 2489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때 완충 구간에 들어와서 일단은 뭐,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올 만큼까지 들어왔고요. 내일 양봉만 세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양봉 하나만 딱 세워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바로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습이 좀 되겠죠. 자, 대신에 이제 충분하게 조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인식이 좀 들 수 있다라면 주가가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거나 급등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모습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마감 시점에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서 돌리는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후에 매수 타이밍에 들어가도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나쁘지 않았고 회복되는 모습 우리가 직접 확인이 됐기 때문에 괜찮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단기 급락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단기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신용 물량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반대 매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한 차례 정도는 더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일 오전 정도에 저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보통 반대 매매는 아침에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변동성도 보이다가 바로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도 달려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일단 저점을 좀 잡아낸 것 같다, 여기서 밀려도 더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형태의 느낌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점을 좀 당겨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반응이 조금 미약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지점대 이것도 거의 다 왔죠. 뭐 820포인트 정도 근처에 거의 다 오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양상이고요. 하지만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고생할 것 같아요. 여기 82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하는 지지라인대로 옆으로 누워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동안 뭐 전기차 이슈든 뭐든지 간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한 방에 다 깎아버리는 모습이라서 지금 거의 한 달여 정도 올라온 것을 그냥 한 일주일 만에 깎아버리는 모습인데, 이거 이후에 또 저점 잡고 올라가면 또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는 데드 크로스 이후에 골든 크로스를 찾으시면 됩니다. 데드 이후에 골든 크로스, 그 자리가 이제 시장에 반등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곳에서 매수한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지금 아주 난립니다. 아침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다시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 가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조차도 이제 방향을 잡기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크게 매수가 들어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뭐 금융투자가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이다라는 인식을 계속 살펴주고는 있습니다만 확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별로죠. 네. 지금 그 기관 쪽에서 매도가 제법 많이 나온 편입니다. 금융투자는 매수해서 좀 받아준 형태는 있었습니다만 외국인들 매도가 1,000억 원대, 그 다음에 기관적 매도도 1,000억 원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규모로 보면은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고 팔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 자체가 별로 안 좋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 먼저 볼게요.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가 거의 대부분 다 밀렸어요. 다 밀렸고요.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제법 많이 밀렸죠. 37만원대까지 네, 들어오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35만원 정도까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까지만 들어오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데드크로스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기다리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자, 포스코 퓨처엠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도 지지선대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인데 좀 상황은 봐야 됩니다. 42만원에서 지금 34만원까지 이거 제법 많이 밀린 거예요. 요 정도까지 보면은 지금 한 거의 20% 가까이 되거든요. 만약에 네, 반대 매매를 들어가고자 한다라면은 이게 좀 더 내려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20% 가지고는 약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30에서 40% 정도까지 밀려야 되는 모습이죠. 고점 대비 그 정도까지 밀려야지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어서 아마 내일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눕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먼저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차전지는 대부분 다 하락했어요. 오늘 SDI, LG화학,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까지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려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2차전지에게는 야 니네만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약간은 네, 그런 위안이 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올라간 종목은 자동차입니다. 현대차가 4.7% 신고가가 빵 발생하면서 20만원 돌파가 됐고요. 기아도 2.2% 올라왔습니다. 신고가 역시 달성하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신고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 신고가예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적 같은 부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든지 앞으로 이제 공격적인 투자 뭐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자리를 잡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현대차가 이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자동차 부품, 네, 근데 이제 전기차 쪽으로 연결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약간 빨간줄 거 있죠. 보험주도 오늘 괜찮았어요. 삼성화재도 오늘 5%대 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은행주들도 나름대로 다 빨간불 잘 들어와 있고 LG전자도 오늘은 플러스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금융섹터,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쪽에서 잘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쪽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계좌 상황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잘하면은 플러스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 플러스까지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냥 거의 보합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뭐 점화한가 떨어진 종목이거나 2차전지 쪽이라면 계좌가 좀 많이 내렸을 수도 있겠죠. 평균보다 더 많이 한 3-4% 이상 하락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데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크게 변화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나름 괜찮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되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6.4%대, 뭐, 최고로 많이 빠진 것보다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8% 넘게 하락했었는데 6% 때문에 그래도 볼만하죠. 하지만 데드크로스를 임박해 놓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 아래로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네, 결국에는 마이너스 마감이 좀 됐고요. 자, 지금 이 시총 상위에서 천보가 사라졌어요. 천보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오늘 LNF도 5%대, 이것도 아래쪽 지지되면서 꼬리를 살짝 달아준 모습인데,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가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나머지 것은 뭐 비슷한데 포스코 DX 4%대 하락, 네,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내리고 있는 거죠. 천보가 오늘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제법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은, 네, 이 3인방 안에 하나 더 들어가서 4인방으로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밀려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네, 시총이 2조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18위까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고가였던 메디톡스도 하락세, 이제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나노신소재 하락세. 2차 전지로 들어간 종목도 대부분 다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점 하한가, 이렇게 하한가 나왔었던 종목 중에서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선대에 좀 버텨지는 모습이라서, 요거는 이제 조금 탈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정도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은 이제 포스코 엠텍 이런 것들 또 많이 내렸죠. 네, 이것도 더 많이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차전지가 대부분이 보면 이제 아무래도 저게 많았죠. 뭐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면서 뭐 이제 빚내서 들어온 분들이 많았다, 또는 빚을 내지 않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몰렸다는 어떤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격적인 부분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변을 막 두들기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개별주도 움직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은요, KD, 이게 오늘 상한가, 셀바이오, 휴먼텍, 골드 퍼시픽, 그 다음에 STX, 네, 상상하지 못했어도 종목군들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상상이 인더스트리, 이거 뭐, 거래 정지됐다가 재부게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덕양산업이 결국에는 상한가 들어갔고요. 삼화전자,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지까지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뭐 이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삼화전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는 포인트가,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상황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지금은 이제 히토류, 네, 대체하는 뭐 그런 페라이트 뭐 이런 쪽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뭔가, 네, 분위기도 잡히는 것 같다.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관련한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나왔다. 근데 글쎄요, 뭐 얼마나 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각자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고요. KB 오토시스 이런 것도 자동차 부품줄에서 다 치고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카스텔 반작은, 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기 포함돼서 움직인 거죠. 그 다음에 방미 일정에 포함이 돼서 움직인 거고,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전자 쪽에서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 뭐 전기차 부품과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 뭐 전장 부품이거나,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들 움직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들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다 정도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이 그런 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 보시면 1.6%대 나쁘진 않았죠. 이 정도면 괜찮았다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인데,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상승한 종목들이 좀 그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모습이겠습니다. 하락률 볼게요. 얘네들 6개는 그냥 그대로 하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점 하한가인데 잔량이, 네,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 780만 주, 다우데이터, 삼천리가 90만 주, 선광의 140만 주, 대성홀딩스 150만 주, 서울가스 64만 주, 세방이 480만 주, 내일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잔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하한가가 풀리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저 정도 잔량이면은 오늘 못 팔아먹은 사람들이 내일도 팔려고 할 거란 말이죠. 팔릴 때까지 계속 대놓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매력 없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또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받아주는 게 없이 매도만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주가가 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애경케미칼도 오늘 2차전지 쪽이었는데 많이 내렸고요. 뭐 대부분 다 2차전지 쪽으로 가는 것들이 오늘은 낙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의 하락률이 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뭐 그런 정도였고요. 포스코 엠텍도 오늘 10%대 하락이 나왔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률은 제법 높게 나왔겠죠. 오늘 3.7% 나옵니다. 그래서 계좌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2% 정도가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거의 맞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좌가 한 마이너스 2% 정도로 움직였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정상적이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안쪽 뭐 보합이다, 플러스 났다 그러면 오늘 잘하신 거고요. 네, 마이너스가 좀 더 커졌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좀 논란의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에서는요, 기관들은 곧버스 매수가 좀 들어갔네요. 시장이 약간 좀 빠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얘네들이 곧버스 매수를 할 때는 대부분 주가가 안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동차가 주로 이렇겠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어요. 자동차 쪽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LNF 매도가 있었고요. 포스코 홀딩스 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DI, 2차전지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도가 좀 있었고요. 첨보.
포스코 퓨처엠, LG에너솔루션 대부분 2차전지 쪽인 것 같아요. 뭐 LG화학도 있고요. 에코프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매도가 나온 쪽은 대부분이 2차전지 쪽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고퍼스를 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같이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일단은 내일 오전까지는 일단은 이 부분이 먹힐 수 있어요. 근데 지지점에서 또는 반대 매물까지 나오고 나면은 대부분의 악성 물량은 해소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의 포인트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보시면 현대차 매수가 좀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여기는 2차전지 쪽도 좀 매수가 있었어요. 금양,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DX 뭐 이런 쪽인데 매수 물량이 뭐 많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거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겠죠.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는 매수 들어섰는데 약간의 이제 뭐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재매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공매도 때린 것에 대한 어떤 환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 환매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매수가 들어온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에코프로 BM이 이제 매도에 이제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조금 매도가 있었고요. 하이닉스, 천보,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쪽으로 매도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쪽인데 뭐 포지션 크게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물량을 뭐 어느 쪽으로 크게 기울인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네 지켜보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장이 바닥을 잡은 것 같고 돌아선 것 같고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조금은 더 지켜보고 네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이제 지수가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지 살펴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휴식하시면서 네 미국 시장 상황들 잠깐씩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